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1교시에 이어서 한번 2교시 진행될게요. 1교시에는 그 목표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목표 주가 했는데 지금 목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 불안해 하신 분도 있고, 그 삼성뿐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량 종목들, 우량 기업들도 지금 목표 주가를 많이 빠지고 있어요.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하여튼 좀 다들 좀 긴장하고 있죠. 일단은 뭐 그 의견은 매수 의견이더라도 목표 주가가 빠지면은 좀 신경이 쓰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뭐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각종 유튜버도 봐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지금 뭐 지금 사면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지금 사더라도 적당히 사야 한다. 막 하여튼 의견들이 다 분분해요. 어떤 사람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힘들고, 벌써 예측했으면은 벌써 다들 그렇게 했겠지만은 정확한 예측은 힘들다. 이게 살아있는 그 증시는 거의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 지금 이게 무슨 인공지능 AI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또 외인들과 기관들의 그냥 무차별적인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약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또 대외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중국 악재도 그렇고, 미중 간의 갈등도 그렇고, 미국 자체 내에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 여러 문제들이 막 믹스가 있어, 믹스.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다 보니까 뭐 생각지 못하는 건들이 팡팡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 삼성뿐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에게 다 영향을 주다 보니까 코스피 자체가 흔들려가지고 이 3천선이 깨진다는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3천 깨진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최소한 무대도 쭉 가지 않겠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막 2,900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현실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또 보고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좀 성장해 나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보니까 TSMC하고 삼성과의 관계인데, 지금 삼성하고 TSMC는 지금 내년 상반기 3나노 가지고 난리죠. 3나노. 3나노. 이 3나노 그 반도체 때문에 지금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지금 과연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고, 일단은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그 첨단 미세 공정 경쟁은 이제 치열해질 겁니다. 그 가운데 삼성의 초강수,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삼성의 초강수에 TSMC는 어떤 반격으로 나올 것인가? TSMC의 반격도 상당히 궁금해지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TSMC도 그래도 이쪽 부분에서는 뭐 탑이니까. 일단은 TSMC는 오는 14일에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14일에 나온답니다. 14일.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이번 선공에 대응하는 발응이 이제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지난 7일 날 삼성전자는 온라인으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었어요. 포럼. 그 포럼에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GAA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3나노의 양산에 도입한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제 3나노 2세대 이제 나오겠죠. 2세대가 나오고 2025년에는 GAA 기반의 2나노까지 나와요. 2나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차곡차곡 진행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차질 없도록 계획대로 이제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속에 나와 계신 분이 이제 최시영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이죠. 일단 삼성전자가 3나노부터 적용할 그 GAA 기술이 반도체 전류 조절 스위치 역할이죠. 반도체 전류의 그 조절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 트랜지스터라고 있어요. 트랜지스터의 그 성능하고 효율을 높이는 이제 새로운 구조 공정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전력 효율하고 성능, 설계 유연성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정의 미세화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전력 효율하고 성능하고 설계 유연성. 일단은 GAA 기술을 이제 3나노 공정에 적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많이 쓰는 게 뭐냐? 핀팻 구조예요. 핀팻 구조를 많이 쓰고 있죠. 이 핀팻 기반의
5나노 공정보다 성능은 한 30% 정도, 30% 정도 어떻게 보면 향상이 되겠죠. 전력 소모는 한 50% 정도 되고요. 침면적은 35%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상당히 뛰어난 거예요. 결국은 3나노 쪽으로 나가면은. 그래서 3나노에 필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30%, 전력 소모는 50%, 침면적은 35% 줄어드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2025년부터 적용될 2세대, 이제 2세대죠. 2나노 공정에서는 그 3세대의 그 GAA 구조가 이제 도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TSMC는 현재 5나노에 적용하고 있는 그 핀팻 기술을 그 3나노에 계속 적용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나노 공정에서는 이제 GA를 할 것 같아요. 2나노에서는 GA로 가지 않겠냐. TSMC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전의 계획대로 진행되면은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이 삼성이 세계 최초가 되는 겁니다. 그 당초 TSMC는 내년 7월부터죠. 내년 7월부터 양산 예정인 인텔 CPU 있어요. 그 CPU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생산에 3나노 공정을 최초 적용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협력사 개발자들하고 기술 동향을 이제 공유하는 행사에서 2022년까지죠. 2022년까지 3나노의 인전 양산에 돌입할 것이다.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3나노 제품 양산 시점을 이제 바꾸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세계 최초 3나노 양산 타이틀이 TSMC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하지만 삼전이 이제 포럼에서 양산 시점을 2022년 상반기로 끌어당겨 2022년 상반기에 야 우리 3나노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앞으로 공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이 같은 승부수를 띄운 이유가 뭐냐?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에서 TSMC와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겠죠. 그 격차를 줄여야 돼.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 TSMC는 올해 2분기에 한 6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이제 보였어요. 조사업체에서도 보니까 TSMC 매출 기준으로 점유율 58%를 차지하는데 삼성은 14%고 하니까 약간 좀 격차가 좀 벌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1분기에는 삼성이 17%였는데 약간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격차가. 일단은 뭐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제 5나노급 칩을 이제 생산하면서 계속 초미세 공정 가지고 이제 경쟁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5나노까지는 침입이라기보다는 넘어올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도입을 못했기 때문에 삼성과 그 TSMC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제 뭐 5나노급 관련된 것도 잘하고 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핀팻 기술을 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누가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이제 수율 면에서 어떤 것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죠. 일단 삼성이 이렇게 먼저 선빵 날렸어요. 날렸는데 요번 이제 14일 날 이제 발표될 이제 보면 알겠죠. 컨퍼런스 보면은 이제 TSMC 어떤 결과가 주목될지, 어떤 결과를 말을 할지, 이야기를 할 건지, 계획을 얘기할 건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그때 되면 또 삼성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렇듯 TSMC랑 삼성과의 관계는 서로 경쟁하면서 그냥 꾸준히 갈 것 같습니다. 꾸준히 서로 경쟁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뭐 인텔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텔은 여기까지는 못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하여튼 세계 최초로 잘 해가지고 그 GA 기술 가지고 한번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상황은 현재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